응축 이후 한 번 더 터질 수 있다고 경고드렸고 결국 새벽 사이 또 한 번의 하방 폭발이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와중에도 1500불 매물대는 지켜냈고 해당 구간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반등은 저점 유동성을 털고 나온 진짜 반등일까요? 아니면 다시 무너지기 전 보여주는 단순한 되돌림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이더리움이 어디로 향할지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매매 전략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세윤입니다. 요즘 이더리움 차트 보시면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하락은 강하게 나왔고 1500불 매물대에서도 반등도 나와줬습니다. 그런데 반등이 나왔다고 바로 롱을 보기엔 아직 추세 전환이라고 말하기엔 어렵고, 그렇다고 여기서 숏을 잡기엔 이미 급락이 한 차례 나온 뒤라 저점 리스크가 부담되는 자리죠. 이럴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가 있습니다. 조금 올라가면 이제 반등인가 하면서 롱을 보고, 조금 밀리면 역시 다시 하락인가 하면서 숏을 봅니다. 결국 반향이 나온 뒤에야 부랴부랴 늦게 따라 들어가고 막상 진입하면 그 자리가 고점이거나 저점이 되는 경우가 많죠. 저는 이런 구간에서 반향을 맞추려고 덤비지 않습니다. 어디를 돌파해야 상승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어디를 이탈하면 하락으로 봐야 하는지, 진입했을 때 손절, 익절이 깔끔하게 나와주는지 이 세 가지를 먼저 봅니다. 제가 이더리움 기준 23승 1패를 기록한 이유도 매번 고점과 저점을 정확하게 맞춰서가 아닙니다. 진입할 자리와 피해야 할 자리를 구분했고 들어가기 전부터 익절가, 손절가, 간점 패기 구간을 정해놓고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차트는 누구나 봅니다. 하지만 같은 차트를 보고도 누군가는 급하게 따라 들어가고 누군가는 손절해야 할 자리에서 버티고 누군가는 익절할 자리에서 욕심을 냅니다. 결국 결과를 가르는 건 차트를 봤냐가 아니라 흔들리는 장에서 원칙대로 움직였냐입니다. 저는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진입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준비한 자리가 오고 리스크 대비 수익 구간이 명확하다면 그때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이게 한 번 벌고 다시 뱉어내는 사람과 꾸준히 수익을 쌓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관점은 저 혼자만 보고 끝내지 않습니다. 실전 노트 방에서는 제가 실제로 보고 있는 진입 구간, 익절 구간, 손절 기준, 그리고 장중의 관점이 바뀌는 부분까지 그때그때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를 것 같습니다, 내릴 것 같습니다, 이런 말만 던지는 곳이 아니고요. 왜 그 자리를 보는지, 어떤 조건이 나와야 움직이는지, 어디가 깨지면 관점을 접는지 실제 대응 과정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곳입니다. 혼자 차트 보면서 올라갈까 내려갈까 고민만 하다가 좋은 자리는 놓치고 뒤늦게 들어가서 손절만 반복하고 계셨다면 이제는 감으로 매매할 때가 아닙니다. 이더리움 23승 1패라는 결과는 운 좋게 나온 숫자가 절대 아닙니다.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틀렸을 때는 인정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차트는 감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나눠서 보고 기다리고 확인되면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영상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제가 어떤 기준으로 이더리움을 보고 있는지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목차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차, 이더리움에 대한 직전 관점 복귀이고요. 두 번째 목차, 이더리움에 대한 기술적 분석, 세 번째 목차, 결론 및 매매 전략으로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첫 번째 목차, 직전 관점 복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이더리움이 한 번 더 폭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맞춰버렸습니다. 이번 대응까지 포함하면 이더리움 기준 전적은 23승 1패. 이쯤 되면 저도 제 자신이 조금 무서울 정도입니다. 뭐 미래를 보느냐 이런 건 당연히 아니죠. 차트가 보내주는 신호, 터지기 직전의 응축 구조, 그리고 터졌을 때 어느 방향이 더 유리한지 기준을 잡고 대응했을 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이미 한 차례 폭발이 나와줬지만 1시간 분과 4시간 분의 이평선 배열이 아직 완전히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응축 이후 추가 폭발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폭발의 반향은 상방보다는 하방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봤죠.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반등이 나오더라도 위에는 되돌림 저항과 이전 매물대가 겹쳐 있었고 하락 이후 구조 자체도 바르 상승 전환으로 보기보다는 눌림 이후 재하락 가능성이 더욱더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메인 관점을 숏쪽으로 유지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급락 직후 바로 추격 숏을 잡는 건 저점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때 어느 구간에서 저항을 받는지를 확인하고 진입을 노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봤던 핵심 저항 구간은 두 곳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피보나치 0.38이 되돌림 구간인 1690불, 두 번째는 피보나치 0.5 되돌림과 이전 매물대가 겹쳐있는 1700불 부근이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겁니다. 하락 이후 반등이 나오더라도 1690불에서 저항을
저항을 받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만약 큰 저항 없이 돌파를 한다면 1700불 부근에서 숏 진입을 볼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흐름은 어땠죠? 이더리움은 단기 반등이 나왔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0.38에 되돌린 구간 1690불을 정확하게 터치한 뒤 다시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작정 들어간 게 아닙니다. 1690불 저항 이후 5분봉에서 반전형 캔들 패턴이 나오는지 확인을 했고 거래량까지 체크한 뒤 숏 포지션을 진입했습니다. 이 진입 과정은 실전 노트방에 전부 공유를 드렸습니다. 어디서 기다리는지, 어떤 신호를 보고 들어가는지, 진입 이후 목표가는 어디로 보는지까지 그때그때 공유를 드렸죠. 그리고 진입 이후 이더리움은 제가 1차 목표가로 봤었던 1651불까지 도달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욕심내서 전부 끌고 가는 방식이 아니라 1차 목표가에서 분할 익절을 진행하고 남은 물량은 이익 보정가를 설정해 수익 극대화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추가 하락이 나와주며 2차 목표가였던 1639불을 도달, 이익 보정가를 1650불로 땡겼고요. 아쉽게도 이후 추가 급락이 나오기 전 이익 보정가를 먼저 터치하면서 이번 포지션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번에도 관점은 맞았고 진입 구간도 맞았고 목표가까지 정확히 도달했다는 겁니다. 수익을 끝까지 다 먹었냐보다 중요한 건 계획된 자리에서 진입했고 계획된 구간에서 수익을 챙겼고 리스크 없이 포지션을 마무리했다는 점입니다. 매매는 매번 바닥부터 천장까지 전부 먹는 게임이 아닙니다. 내가 정한 구간에서 확률 높은 자리만 들어가고 수익이 나왔을 때 그 수익을 지키면서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자리에서나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기다릴 구간을 정해놓고 그 구간의 가격이 왔을 때 캔들, 거래량, 보조지표까지 확인한 뒤 진입합니다. 이더리움 23승 1패라는 결과도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감으로 맞힌 게 아니라 기준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급락 이후 다시 강한 반등이 나와줬고 지금은 또 한 번 응축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즉 이제 시장이 다시 다음 반향을 준비하고 있는 구간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번 응축이 위로 터질지 아래로 무너질지입니다. 위로 올라간다면 어느 저항선을 돌파해야 상승 관점이 열리는지, 반대로 아래로 밀린다면 어느 지지선을 이탈해야 다시 하락 폭발이 나올 수 있는지 이 구간을 명확하게 나눠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목차에서는 현재 이더리움의 주요 지지선과 저항선 그리고 응축 이후 상방과 하방 중 어느 쪽 가능성이 더 높은지 차트 기준으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목차 이더리움 기술적 분석입니다. 먼저 작도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급락 이후 반등이 나와줬지만 피보나치 0.5 되돌림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아래서는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위로는 아직 힘있게 뚫어주지는 못한 모습이죠. 중요했던 지지 구간은 주봉 매물대가 위치한 1550불 부근이었습니다. 이 자리는 단기 차트가 아니라 큰 시방봉에서 의미 있는 매물대였고 실제로 해당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준 모습이죠. 다만 여기서 바로 상승 전환으로 보기엔 이릅니다. 추가 하락이 나와주게 되려면 다음으로 봐야 할 자리는 주봉 상승 추세선 1520불 구간입니다. 1550불 부근 매물대가 1차 방어 구간이었다면 1520불은 현재 반등 구조를 지켜줄 마지막 핵심 지지선에 가까운 모습이고요. 반대로 상승이 이어지게 된다면 위쪽 저항은 두 구간입니다. 첫 번째는 피보나치 0.618 되돌림과 하락 추세선이 겹치는 1635불 부근, 두 번째는 0.75 되돌림과 이전 매물대가 겹친 1655불 구간입니다. 저는 이 1655불을 현재 작도 메인 저항선으로 보고 있고요. 정리하자면 아래로는 1550불 방어가 긍정적이었고 추가 하락 시에는 1520불을 봐야 합니다. 위로는 1635불, 1655불을 넘어야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동평균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봉입니다. 일봉에서는 22평선을 이탈한 뒤 다시 그 부근에서 저항을 받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단 일봉 22평선은 단기 추세를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고요. 가격이 이 선 아래에 있으면 아직 시장이 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죠. 22평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봉에서는 22평선을 다시 회복하고 그 위에서 안착하는지가 중요하겠고요. 그 흐름이 나와주게 된다면 반전 시그널로 볼 수 있지만 실패한다면 이번 반등은 단순 되돌림으로 끝나고 추가 하락 가능성이 커질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4시간 봉입니다. 4시간 봉은 20, 60, 122평의 이격도가 슬슬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평선들이 벌어진다는 건 한쪽 방향으로 힘이 생기고 있다는 뜻인데 현재 방향은 하방이죠. 기울기도 아래쪽이고 배열도 옆배열 구조입니다. 따라서 반등이 나와주더라도 위에 있는 이평선들이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4시간 봉의 기준 저항권은 대략 1675불부터 1720불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구간을 넘지 못하고 다시 밀려주게 된다면 하락 추세가 한 번 더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강하게 돌파하고 지지까지 받아주게 된다는 그때는 하락 압력이 약해지며 다음 저항선 구간인 242동평균선까지의 단기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시간
한시간봉입니다. 한시간봉은 급등 이후 22평선 부근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잠깐 쉬어가며 응축을 만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22평선을 넘겨야지 다음 저항 구간까지 반등이 이어질 수 있지만, 하지만 넘지 못하고 다시 밀려주게 된다면 현재 반등은 짧은 되돌림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시간봉도 아직 역배열 구조이고요. 따라서 22평선을 돌파하더라도 그 외에는 60, 120, 242평의 저항선이 남아 있습니다. 즉 22평을 하나 돌파했다고 해서 바로 상승 전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일봉은 22평선 돌파, 4시간봉은 1675에서 1720불 구간의 저항권, 1시간봉에서는 22평선 반응을 핵심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토캐스틱입니다. 먼저 일봉입니다. 일봉 스토캐스틱은 단기, 중기, 장기 모두 하반기 열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큰 흐름에서는 아직 하락 시그널이 살아있다는 뜻이겠고요. 따라서 반등이 나와주더라도 22평선의 회복과 스토캐스틱의 반향 전환이 같이 나오는지를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4시간봉입니다. 4시간봉 스토캐스틱은 단기, 중기, 장기 모두 상승 기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보게 된다면 단기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문제는 위에 이평선 저항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스토캐스틱은 상승을 가리키더라도 가격이 1675불, 1720불 저항권을 넘지 못하면 그 신호는 금방 약해질 수가 있겠고요. 쉽게 말해 보조지표는 반등을 말하고 있지만 차트 위에는 저항이 깔려 있어 반등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는 없는 구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시간봉입니다. 한시간봉 스토캐스틱은 단기는 하락 기울기, 중기는 고점 구간에 위치한 모습입니다. 여기 22평선 저항을 넘지 못하면 중기 스토캐스틱도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며 하락 시그널로의 전환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단기 반등 시그널은 해소되는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22평을 돌파해주게 된다면 장기 스토캐스틱의 기울기가 상승으로 살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데드크로스로 꺾이기 전까지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1550불 주봉 매물대에서 반등에 성공했지만 현재는 0.5대 돌림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위로는 1635불 그리고 1655불이 메인 주요 저항 포인트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특히 1655불 구간은 0.75대 돌림과 매물대가 겹친 메인 저항선 구간입니다. 아래에는 1520불 구간이 상승 추세선으로 다음 반등 예상 구간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평선 기준에서는 일봉 22평선의 재돌파가 핵심이고 4시간봉은 1675에서 1720불까지 저항권으로 보셔야 합니다. 1시간봉은 22평선 돌파 여부에 따라 단기 반등 지속 여부가 갈려질 수가 있겠고요. 스토캐스틱 기준에서는 일봉은 하락 시그널 진행 중, 4시간봉은 단기 반등 가능, 1시간봉은 22평의 저항 여부가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이더리움은 반등은 나와줬지만 아직 상승 전환이 확정된 자리는 아니고요. 상승을 이어가려면 1635불에서 1655불을 넘어야 하고, 더 크게는 75불에서 1720불 2평 저항권까지 뚫어줘야 합니다. 반대로 1550불을 다시 깨고 1520불 상승 추세선까지 이탈하게 된다면 큰 시간 단위의 하방 압력은 강해질 수가 있겠고요. 즉 지금은 롱이냐 숏이냐를 감으로 찢는 구간이 아닙니다. 위에서는 저항 돌파, 아래에서는 지지선 이탈을 보면서 반향을 확인하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럼 이 분석을 토대로 실제 매매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다음 목차에서 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목차, 결론 및 매매 전략입니다. 앞서 기술적 분석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더리움은 아직 상승 전환으로 보기에 부족한 상황입니다. 1시간봉과 4시간봉의 이평선 배열이 모두 옆배열이고 반등이 나와주더라도 위쪽에는 저항받을 구간이 많이 남아있죠. 여기에 일봉 스토캐스틱까지 하락 시그널의 형태로 전환된 만큼 저는 기본 관점을 숏 쪽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당장 시장가로 숏을 진입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급락 이후 급등이 나온 구간이고 4시간봉 스토캐스틱에서는 단기, 중기, 장기 모두 상승 시그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즉 큰 흐름은 하락 쪽이 유리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 무리하게 추격수를 들어가면 반향은 맞더라도 진입 위치가 좋지 않아 중간에 나와주는 반등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점에서 급하게 따라 들어가는 숏이 아니라 반등이 저항선까지 올라왔을 때 고점 신호를 확인한 뒤 진입할 계획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예상 진입 구간은 크게 두 곳입니다. 첫 번째는 1635불 구간입니다. 해당 구간은 피보나치 0.618 되돌림과 하락 추세선이 겹쳐있는 구간이고요. 단기 반등이 이어졌을 때 첫 번째로 강한 저항이 나와줄 수 있는 구간입니다. 두 번째는 1655불 구간입니다. 해당 구간은 피보나치 0.75 되돌림과 이전 매물대가 겹쳐있는 자리로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메인 저항선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더리움이 1635불, 1655불까지 반등한 뒤 그 자리에서 1시간봉에 장기 스토캐스틱 데드크로스가 나와 주거나 단기봉에서 반전형 캔들 패턴, 거래량 돈만 매도세, 이평선 저항 이후 밀리는 흐름이 확인된다면 그때
숏 진입을 고려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가격이 저항선에 왔다고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저항 구간을 도달 이후 실제로 매도 신호가 나오는지까지 확인하고 진입할 생각입니다. 반대로 이더리움이 1635불을 강하게 돌파하고 1655불 구간까지도 밀리지 않고 넘어가게 된다면 그때는 숏을 고집하지 않고 관점을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655불 위에서 안착한다면 단기 하락 압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저항선 구간까지는 무리한 숏 진입을 피할 계획이고요. 진입이 나와주게 된다면 목표가는 머리하게 멀리 보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현재 주봉단위 지지선과의 이격도가 그렇게 크게 벌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고요. 아래에는 이미 의미 있는 지지 구간들이 가까이 존재하기 때문에 욕심내서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짧고 확실하게 대응하는 게 더욱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가는 단순히 감으로 설정하지 않고 진입 당시의 저점과 고점을 기준으로 피보나치 되돌림을 다시 잡은 뒤 그 구간에 맞춰 설정할 계획입니다. 실제 진입이 나오고 목표가가 정리되는 시점에는 진입가에 따라 목표가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전 노트방의 진입 구간, 익절 구간, 손절 기준까지 전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전략은 이렇습니다. 기본 관점은 숏입니다. 이유는 1시간봉과 4시간봉이 역배열이고 일봉도 하락 시그널로 전환됐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급락 직후 급등이 나온 자리라 지금 바로 추격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기다리는 구간은 1635불과 1655불 구간이고요. 해당 구간에서 고점 신호가 확인된다면 그때 숏 진입을 고려하겠습니다. 반대로 1655불을 강하게 돌파하고 그 위에서 안착해주게 된다면 그때는 진입하는 것이 아닌 다음 저항 구간에서 추가 저항 여부를 확인 이후 진입할 예정이고요. 결국 오늘 매매의 핵심은 숏 관점을 유지하되 저점에서는 따라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락장이든 반등장이든 좋은 매매는 아무 자리에서나 나오지 않습니다. 기다릴 가격을 정해놓고 그 자리에서 신호가 나왔을 때만 움직여 주셔야 되고요. 저는 이번에도 감으로 진입하지 않고 1635불, 1655불 저항 반응 그리고 1시간봉 스토캐스틱과 단기 캔들 신호를 확인한 뒤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주봉 매물대 반등이 나와 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숏이 유리한 구간입니다. 숏 진입은 0.618 하락 추세선이 겹친 1635불, 0.75 되돌림 매물대가 겹친 1655불에서 예정이고요. 진입 시 목표가는 피보나치 되돌림 활용 예정이며 정확한 가격은 진입 이후 노트방에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실전 노트방에서는 진입, 익절, 손절, 간점 수정까지 실제 대응 방법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차트 보시면서 털리지 마시고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 같이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